지금 일본 항공업계 회의실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 1680도를 뚫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엔진 심장부 온도, 미국과 영국만 쥐고 있던 블랙박스를 한국이 단숨에 깨부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30년 전 일본도 똑같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1600도 목표 단결정 블레이드 시제품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이 공동개발 카드를 꺼내자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같은 꿈, 같은 기술력, 완전히 다른 결말. 그 30년 사이 한국은 미국의 덫을 정면으로 거절했고 다보스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F-35 대신 한국 전투기 100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락히드 마틴 주가는 4% 급락했고 미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오 벨몬트 항공산업과 전투기 시장을 분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저는 화면 속 1680도라는 숫자 하나가 제 오만과 변명을 동시에 찢어버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도쿄 시나가와의 호텔 방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NHK 속보가 먼저 떴어요. 한국방위사업청 발표 KF-21 차세대 엔진용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개발. 성공, 작동 온도 1680도 돌파. 저는 즉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로이터를 열고 BBC를 열고 CNN을 열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한국이 해냈다고 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 완전히 자체 설계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과장이야. 분명 어딘가에 외국 기술이 끼어 있을 거야.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사이트를 열고 미국 국방부 산하분석기관 보고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를 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이 단결정 블레이드 제작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뉴스잖아요. 그냥 기술 발표잖아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의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어요. 도쿄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680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 가장 뜨거운 곳에서 버텨야 하는 온도예요. 이 온도를 견디는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곧 전투기 엔진의 핵심을 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던 것, 영국이 쥐고 있던 것, 러시아가 간신히 따라잡으려 했던 것, 그리고 일본이 30년 전 포기했던 것, 이제 한국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자, 레오. 이건 그냥 발표일 뿐이야. 실제 양산은 다른 문제고 성능 검증은 또 다른 문제고 수출 시장에서 통할지는 또 다른 문제야.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진짜 저 선을 넘는 순간 내가 믿던 질서도 끝나는 거잖아. 핸드폰이 울렸어요. 셀린이었습니다. 셀린 마르조 리베르 유럽 방산 전문 저널 편집장이자 제 오랜 동료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오 봤어? 셀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봤어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거 진짜야. 셀린이 말했어요. 한국 정부 공식 발표고 디펜스 뉴스에서 확인했어. 1680도 맞아. 독자 개발 맞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오, 당신 3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한국은 결국 미국산 심장 달고 조립이나 하겠지, 그렇게 말했잖아. 셀린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과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과장? 레오, 이건 정부 발표야.
과장이면 국제적 망신이야. 한국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 셀리는 냉정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죠. 한글을 읽을 순 없었지만 번역기를 돌렸어요. 기사 내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산 단결정 블레이드 개발 1680도 작동 온도 달성 미국 프렛 앤 휘트니 수준 도달 2028년 KF21 블록 3 적용 예정. 블록 3. 완전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니, 실제론 빗소리가 커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조용해졌기 때문이었죠. 모든 변명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허락 없이는 못 넘는다. 핵심 기술은 결국 서구가 쥐고 있다. 한국은 빨리 따라오는 나라지만 진짜 블랙박스는 못 만든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이 문장들이 한 줄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도쿄. 한국 1680도 돌파.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죠.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떨릴까?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얼마나 빨리 포기했는지 드러나니까요.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일본인이에요. 외가 쪽이 일본 항공 하청 산업과 깊게 얽혀 있었죠.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린 기술은 있어도 결정권은 없었다. 우린 늘 껍데기만 만들었다. 미국이 허락해야 앞으로 갈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외삼촌들도 그렇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 위야. 그래도 우린 먼저 시작한 나라야. 한국은 결국 우리 뒤를 따라올 뿐이야.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저는 도쿄 호텔 방에서 그 모든 변명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1680도라는 숫자는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의 녹는 점이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죠.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구급차가 지나갔어요. 붉은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이 두려웠습니다. 도쿄에서의 이틀은 악몽 같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언론도 서구 언론도 모두 한국의 성과를 다뤘죠. 저는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도 취소했어요. 자료만 보고 또 봤죠. 하지만 자료를 볼수록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어요. 요코하마로 가야겠다고. 외가 쪽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곳이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10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신칸센을 탔어요.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가 구름 사이로 드러났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엔 아무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1680도 단결정 블레이드, 한국, 일본 이 단어들로 가득했죠. 요코하마 역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외가 아파트로 향했어요.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삐걱거렸죠. 4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다다미와 간장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요.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현관이 보였죠.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날렸죠. 저는 외할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았습니다. FJ3엔진 개발 계획서. 1992년. 일본 항공엔진 개발 컨소시엄. 미쓰비시 이시카와지마 가와사키. 표지가 발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기본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터빈 구조, 냉각 시스템, 연소실 배치. 프로토타입 사진도 있었죠. 실제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었어요. 손글씨 메모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1600도 목표. 단결정 블레이드 시험 성공. 미국 수준 도달 가능. 제 손이 또 떨렸어요. 일본은 할 수 있었구나. 일본은 거의 다 왔었구나. 왜 멈췄을까? 서류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집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여러 사람이 엔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하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92년 8월 나고야 공장 FJ 3초도 점화 성공.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젊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졌어요. 시도 헤이아치. 외할아버지 동료였던 분이죠. 전 구로사와 중공업 항공엔진 개발 총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식 때 뵀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명함을 받았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시도 선생님, 저 레오 벨몬트입니다. 아사히 씨 외손자요. 아, 레오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선생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갑자기? 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요코하마에 있나? 네. 알았네. 저녁에 올 수 있나? 내가 사는 곳으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요코하마 항구 근처였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넣었죠. 창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저녁 6시 시도 선생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시도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들어오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낡은 소파가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엔진 도면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차 마시겠나? 괜찮습니다. 시도 선생님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FJ 3계획서네. 시도 선생님이 말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랬군.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일본은 왜 이걸 멈췄습니까? 시도 선생님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1600도까지는 이미 바라보고 있었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 1600도. 단결정 블레이드 시험도 성공했어. 냉각 시스템도 설계 완료했고, 자본도 있었고 인력도 있었네. 기술도 있었어. 그럼 왜요? 미국이 손을 내밀었거든. 시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동개발 제안이었네. 1992년 가을이었어. 우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 때였지. 미국이 왔어. 같이 하자고. 기술 공유하자고. 시장 나눠 갖자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시도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레오군, 자네는 어리니까 모를 거야. 1985년 플라자 합의가 뭔지, 1980년대 반도체 압박이 뭔지, 미국이 손을 내민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미국은 손을 내민 게 아니었네. 목줄을 내민 거였어.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설계권을 가져가고 수출권을 통제하고 핵심 기술 통제권을 쥐는 거였지. 우린 껍데기만 만들고 미국이 심장을 쥐는 구조였어. 그럼 거절하면 됐잖습니까? 시도 선생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거절? 어떻게? 정부가 이미 겁먹었는데. 플라자 합의 때 당한 기억이 생생한데.
반도체로 두들겨 맞은 기억이 아직 아픈데. 미국한테 또 미움받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지만 기술은 있었잖습니까? 시도 선생님이 서류를 쳤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기술만으론 안 되네. 배짱이 필요해. 미국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배짱. 우리 길을 가겠다고 버틸 배짱. 그 배짱이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접혔네. 1993년 초였어. 미국과 공동개발 안 하면 예산 없다고 정부가 통보했지. 우린 항의했어. 싸웠어. 하지만 소용없었네. 돈줄이 끊겼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설계도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어. 시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무너진 건 기술이 아니었네. 배짱이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항구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뉴스 보셨습니까? 봤네. 1680도요. 알고 있네. 시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30년 전 바라봤던 그 숫자를 한국이 넘었더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시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럽네. 예. 한국이 부럽네. 우리처럼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도 선생님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레오군, 자네는 왜 여기 왔나?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시도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그럼 이제 알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못한 걸 한 게 아니네. 우리가 포기한 걸 끝까지 한 거야. 차이는 거기에 있어. 기술이 아니라 각오지. 그날 밤 저는 시도 선생님 댁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항구 쪽에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었구나. 미국 앞에서 배짱이 없어서 진 거였구나. 그리고 한국은 그 배짱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 오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런던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더 이상 일본에 있으면 제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죠.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론 시도 선생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짱. 미국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배짱. 그 배짱이 없어서 일본은 무너졌다는 말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요. 런던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템스 강변의 제 아파트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어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죠. 대신 자료 폴더를 열었어요. 10년 전부터 모아둔 항공산업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파일을 찾았어요. 1992년 미일 항공엔진 공동개발 협상 회의록. 비공식 유출 자료였습니다. 3년 전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일할 때 우연히 손에 넣었죠. 당시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역사 자료 정도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가 화면을 채웠죠. 100여 페이지였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회의 개요였어요. 일시 1992년 9월 23일. 장소 워싱턴 DC. 참석자 미국 국방부 차관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양측 기술진. 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측 제안 사항이 나왔어요. 첫째, 공동개발체제 구축. 미국이 시스템 통합 주도권 보유. 둘째, 핵심 기술 지적 재산권 공동 소유. 단, 최종 승인권은 미국 보유. 셋째, 제3국 수출 시 미국 정부 사전 승인 필수. 넷째, 생산시설은 일본 내 구축 가능. 단, 핵심 부품은 미국 공급.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협력인가요? 이건 종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미국이 모든 걸 쥐는 구조였어요.
설계 주도권도, 지적 재산권 최종 승인권도, 수출 통제권도, 핵심 부품 공급권도 모두 미국 손에 있었죠. 일본은 뭘 얻나요? 껍데기를 만들 권리. 미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조립할 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일본 측 우려 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이미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완전 자립 가능성이 있다. 공동 개발 시 우리 기술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알고 있었구나. 이게 함정이라는 걸. 하지만 다음 페이지가 문제였습니다. 미국 측 답변. 귀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귀국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항공 엔진 분야에서 우리와 대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라. 협력이 상책이다. 대립은 양국 모두에게 불리하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플라자 합의를 들먹이고 반도체 압박을 상기시키고 대립하면 어떻게 될지 겁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일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본 측 최종 입장이 나왔어요. 우리는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한다. 공동 개발 체제에 합류한다. 독자 개발 계획은 중단한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봤죠. 템스 강이 보였습니다. 회색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할 수 있었어요. 기술도 있었고 자본도 있었고 인력도 있었죠. 하지만 배짱이 없었습니다. 미국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배짱. 우리 길을 가겠다고 버틸 배짱. 그 배짱이 없어서 30년을 잃은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셀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레오 어디야? 런던이에요. 일본 다녀왔어? 네. 뭐 찾았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었어요. 뭐? 일본도 1600도까지 갈 수 있었어요. 30년 전에. 하지만 미국이 막았죠. 셀린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피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덫을 피했을까? 어떻게 독자 개발을 끝까지 밀고 갔을까? 레오, 내일 파리에서 방산 컨퍼런스 있어. 한국 업체도 온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셀리는 화면 너머였지만 제 반응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샹젤리제 인터콘티넨탈. 거기서 보자.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미국은 손을 내밀지 않았구나. 목줄을 내민 거였구나. 그리고 일본은 그 목줄을 스스로 목에 걸었구나. 한국은 어떻게 거절했을까? 한국은 어떻게 자기 길을 갔을까?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행 준비였어요. 노트북을 넣고 충전기를 넣고 자료 파일을 넣었죠. 그리고 외과에서 가져온 FJ3 계획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꿈, 한국이 완성한 현실. 그 차이를 저는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하고 싶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변호하고 싶었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얼마나 빨리 무릎 꿇었는지 드러나니까요.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파리에서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1680도의 진실을, 미국의 덫을 거절한 나라의 진실을, 그리고 배짱의 차이가 만든 30년 격차의 진실을.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샹젤리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에펠탑이 보였고 센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어요. 인터콘티넨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분석가들, 기자들. 저는 등록 데스크로 가서 명찰을 받았죠. 레오 벨몬트 항공방산 전략 분석가. 셀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2층 컨퍼런스 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네. 한국 부스는 3층이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F-21 관련 전시도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셀린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레오, 아직도 믿기 싫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런던 싱크탱크 세미나 기억나? 내가 한국 KF-21 발표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때 내 말이 뭐였지? 결국 미국산 심장 달고 조립이나 하겠지. 그렇게 말했잖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블록 1은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 썼으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지금은 셀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1680도야, 레오. 독자 개발이야. 내 예상이 완전히 틀렸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셀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한국이 정말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못하길 바랐어?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너 알았어. 한국이 늘 어떻게 해왔는지.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처음엔 다들 비웃었지. 하지만 결과는 세계 시장 장악이었잖아. 너도 그거 알았어. 그런데도 KF-21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셀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패턴을. 처음엔 비웃음당하고 중반엔 의심받고 나중엔 세계 시장을 접수하는 그 패턴을요. 하지만 저는 전투기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달라요. 왜? 이건 단순 제조업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핵심이고 미국이 절대 놓지 않는 영역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미국 허락 없이는 못 넘는 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넘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올라가자. 직접 봐. 셀린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가 보였어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KF-21 차세대 엔진 개발 성공, 1680도 돌파, 완전 독자 기술. 부스 안에는 엔진 단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보였어요. 설명 패널도 있었죠. 단결정 블레이드, 독자 합금 조성, 생체 모방 냉각 유로. 저는 모형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봤어요. 블레이드의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냉각 구멍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 복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명찰에는 서민규 KF-21 차세대 엔진 체계 통합 책임 연구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명찰을 보고 물었어요. 3년 전 런던에서 KF-21 발표하신 분 중 한 분이신가요? 서민규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블록 1 개발 당시 발표 자료 준비팀에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제가 비웃었던 자료를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죠. 서민규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받는 건 익숙합니다. 그 태도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였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요?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는 걸요. 서민규가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만들었죠. 그 짧은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우리 길. 남의 길이 아니라 우리 길. 일본은 남의 길을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였어요. 이 블레이드는 미국 특허를 우회한 겁니까? 서민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회한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방식입니다. 합금 조성부터 냉각 구조까지 전부 독자 설계예요. 미국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성능은요? 1680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목표는 1700도예요. 1700도?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국 최신 엔진도 1650도 수준인데요. 서민규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추월하겠다는 거였죠. 셀린이 옆에서 질문했습니다. 양산 일정은요? 2028년 양산 시작 예정입니다. KF-21 블록 3에 장착되고요. 수출 제한은 없나요? 미국이 압박하지 않나요? 완전 독자 기술이라 미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셀린이 저를 봤어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죠. 저는 다시 서민규에게 물었습니다. 3년 전 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결국 미국산 심장 달고 조립이나 하겠지 그렇게 말했는데. 서민규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으니까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증명하면 되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증명하면 된다. 말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구나. 저는 부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셀린이 따라왔죠. 어때? 셀린이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겨우 인정하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파리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한국도 결국 일본처럼 껍데기만 만들 줄 알았어요. 미국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줄 알았죠. 하지만 한국은 아예 허락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네요. 그게 차이야. 셀린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를 봤고 한국은 미국 눈치를 안 본 거지.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도 눈치는 봤을 겁니다. 하지만 눈치 보면서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차이죠. 셀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먹자. 오후 세션에 한국 업체 프레젠테이션 있어. 식당으로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민규의 말로 가득했죠.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만들었죠. 일본은 미국 길을 따라가다가 미국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길 바깥에 새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허락이 필요 없었던 거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컨퍼런스 홀이 가득 찼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제목이 떴죠. KF-21 블록 3 완전 독자 전투기의 시대.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술 이사였어요. 차트가 나왔습니다. 엔진 성능 비교표였죠. 미국 F414, 유럽 유로젯, 러시아 R41, 그리고 한국 신형 엔진. 추력, 연료 효율, 내구성, 정비 주기. 모든 항목에서 한국 엔진이 경쟁력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수출 제한 없음. 이 항목에서 한국만 체크 표시가 없었어요. 미국, 유럽, 러시아 엔진은 모두 수출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 엔진은 완전 독자 기술이라 제한이 없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3년 전 제가 비웃었던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 앞에서 미국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 분석가였어요. 미국이 압박하지 않나요?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압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이니까요. 정치적 압박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프랑스 기자였습니다. 목표 시장은 어디인가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입니다. 미국 전투기를 사고 싶지만 정치적 제약이 있는 나라들이죠. 우리는 그 틈새를 공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국 컨설턴트였어요. 가격 경쟁력은요? F-35 대비 60% 수준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고 가격은 훨씬 싸죠. 게다가 정치적 제약도 없습니다. 청중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심호흡을 했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시장 전략까지 완벽하게 짜놓은 거예요.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셀린이 나왔어요. 레오,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3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틀렸어요. 한국은 껍데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심장을 만들고 있었고 이제 그 심장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셀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이 불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이 얼마나 빨리 포기했는지 명확해지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드러나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적었죠. 2026년 3월 5일 파리. 나는 한국도 결국 일본처럼 껍데기만 만들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은 심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으로 세계를 두드리고 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 파리에서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컨퍼런스는 끝났지만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국 엔진 관련 논문, 특허, 기술 분석 보고서. 가능한 모든 걸 다운로드했죠. 호텔 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자료를 읽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단결정 블레이드 관련 특허가 떠 있었어요. 특허 번호 13에 2411에 5623. 발명의 명칭, 생체 모방 구조를 적용한 터빈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 출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도면을 확대했습니다. 블레이드 내부 구조가 보였어요. 냉각 유로가 마치 나뭇잎의 인맥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자연의 구조를 모방한 거였습니다. 미국 프렛 앤 휘튼이 특허와 비교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직선형 냉각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은 곡선형 생체 모방 구조였어요. 효율성을 비교한 논문도 찾았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거였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체 모방 냉각 구조가 기존 직선형 대비 냉각 효율 30% 향상. 같은 온도에서 더 적은 냉각 공기로 블레이드 보호 가능. 연료 효율 5% 개선.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복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우회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예 다른 접근법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법이 더 우수했어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합금 조성에 관한 논문이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포항공대 공동 연구였어요.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 독자 조성. 레늄 함량 최적화. 크롬, 코발트, 탄탈럼 비율 조정. 1680도에서 크리프 저항성 확보. 미국 합금과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조성이 달랐어요. 한국은 레늄 함량을 줄이고 대신 탄탈럼을 늘렸죠.
이유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레늄은 희귀하고 비싸다.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탄탈럼으로 대체하면 비용 절감과 성능 유지 동시 달성 가능.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였죠. 미국 합금을 쓰면 레늄 공급을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자 합금을 개발하면 공급망도 독립할 수 있어요. 한국은 기술 독립만이 아니라 자원 독립까지 생각한 거였습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창밖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죠. 샌 강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셀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 안 자요? 1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자료 보는 중. 뭐 찾았어? 저는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알아. 나도 봤어. 생체 모방 냉각 구조 논문 읽었지? 네. 충격적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액체 금속 응고 공정도 봐. 한국이 독자 개발했어.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액체 금속 응고 공정을 검색했어요. 자료가 나왔죠. 단결정 블레이드 제조 공정. 액체 금속을 천천히 응고시켜 결정 방향 제어. 한국형 브리즈먼 공정. 미국 공정 대비 온도 제어 정밀도 2배. 불량률 30% 감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조 공정까지 독자 개발했구나. 원료부터 설계, 제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축한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죠. 셀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 무서워요. 왜? 한국은 미국 허락을 기다린 게 아니라 아예 미국 허락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원료, 설계, 제조, 테스트 전부요. 그게 진짜 독립이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셀린의 답장이 왔습니다. 일본은 미국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어. 미국 특허를 쓰고 미국 공정을 배우고 미국과 협력하려고 했지. 하지만 한국은 미국 시스템 바깥에 새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게 차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만든 판 안에서 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예 새로운 판을 만든 거였죠. 그래서 미국이 규칙을 바꿔도 한국엔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른 판이니까요. 아침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식을 먹으며 계속 자료를 봤죠. 태블릿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KF-21 블록 3 2027년 시험 비행 예정. 완전 국산 엔진, 레이더, 무장체계 통합. 수출 협상 진행 중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출 협상 국가 목록을 보니 미국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저 나라들은 원래 미국 전투기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과 협상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첫째, 가격이 쌌습니다. 둘째, 성능이 비슷했어요. 셋째, 정치적 제약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 외교 정책에 묶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못 쓰고 중국과 싸울 때만 쓰라는 식이죠.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그런 제약이 없었어요. 완전 독립 플랫폼이니까요. 셀린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테이블로 왔어요. 아침부터 자료 보내. 잠을 못 자겠어요. 셀린이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레오,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지금 뭐가 제일 불편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게 불편해요. 3년 동안, 아니 평생 믿어온 게 틀렸다는 게요. 뭘 믿었는데? 핵심 기술은 결국 서구가 준다. 한국 같은 나라는 빨리 따라올 순 있어도 진짜 블랙박스는 못 만든다. 미국 허락 없이는 못 넘는 선이 있다. 그런 거요. 셀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무너졌구나. 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은 미국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예 허락이 필요 없는 길을 만들었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셀린이 말했습니다. 복제는 원본을 넘을 수 없어. 하지만 새로운 길은 원본과 비교 자체가 안 돼. 한국은 지금 미국과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미국 게임 룰 안에서 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예 새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게임에서 한국이 유리해. 왜요? 정치적 제약이 없으니까. 미국은 전투기 팔 때마다 정치적 조건 달아.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 없어. 돈만 주면 팔아. 그게 시장에서 엄청난 장점이야.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셀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알아? 20세기는 미국이 만든 질서였어. 기술도 미국이 주도하고 시장도 미국이 통제했지. 하지만 21세기는 달라질 거야.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 질서 바깥에 새 질서를 만들고 있어. 그게 무섭습니다. 왜? 제가 믿던 세계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셀린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레오, 우리 같은 분석가들은 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잖아. 하지만 진짜 혁신은 과거 패턴을 깨. 한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 우리가 예측 못한 방식으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파리를 떠났습니다. 런던행 유로스타를 탔죠. 기차 안에서도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엔진 관련 논문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길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미국 길 바깥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생체 모방 냉각 구조, 독자 합금 조성, 자체 제조 공정, 독립 공급망, 정치적 제약 없는 수출 전략.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독립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이제 세계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죠. 2026년 3월 7일 런던. 한국은 미국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미국 길 바깥에 새 길을 만들었다. 그 길 위에서 한국은 미국 허락이 필요 없다. 그 길 위에서 한국은 자기 규칙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세계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 성공이 아니라 전략 성공이었다는 것을. 4월이 됐습니다. 런던에는 봄비가 자주 내렸어요. 저는 집에서 일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써야 했죠. 주제는 아시아 방산 시장 전망이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국 이야기로 가득했죠.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레오 벨몬트입니까? 네. 저는 김재훈입니다. 한국 디펜스 저널 기자요. 한국 기자? 네. 파리 컨퍼런스에서 선생님 질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무슨 인터뷰요? KF21 블록 3에 대한 서구 전문가 시각입니다. 선생님 관점이 궁금해서요. 언제요? 다음 주 서울로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공권과 숙박은 저희가 제공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죠. 좋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마중 나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보였습니다. 한강도 보였죠.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말했어요. 내일 사천으로 갑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KF21 만드는 곳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엔지니어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속철도를 탔습니다. 2시간 만에 사천에 도착했어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항공 관련 시설이 보였죠.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KF-21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역대 개발 항공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했어요. 엔진 개발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문 너머로 조립 라인이 보였어요. 전투기 동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민규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났던 그 엔지니어요.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앉았어요. 서민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KF-21 블록 3개발 현황입니다. 화면에 전투기 도면이 나왔어요. 각 부분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죠. 파란색 국산화 완료, 노란색 개발 진행 중, 빨간색 해외 도입.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파란색이었어요. 국산화율이 85%입니다. 서민규가 대답했습니다. 블록 1은 40%였어요. 블록 2는 65%였고요. 블록 3은 85% 목표입니다. 어떤 부분이 국산화됐나요? 엔진, 레이더, 항전 시스템, 무장 통합, 랜딩 기어, 유압 시스템.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껍데기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요. 서민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블록 1대 이야기죠. 지금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엔진 상세 도면이 나왔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엔진 개발명 TS25. 추력 22,000kg. 작동 온도 1680도. 연료 효율 미국 F414 대비 12% 향상. 정비주기 500시간 연장.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다음 항목이었죠. 냉각 효율, 미국 최신 엔진 대비 30% 향상.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생체 모방 냉각 구조 덕분입니다. 서민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블레이드 내부 구조가 확대되어 있었죠. 나뭇잎 인맥 구조를 모방했습니다. 자연은 이미 최적화된 유체 흐름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천재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생체 모방 공학을 연구하죠. 우리는 그걸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레이더였습니다. AESA 능동 전자 주사 레이더. 국산 TR 모듈. 탐지 거리 200km 이상. 동시 추적 목표 20개 이상. 이것도 국산입니까? 네.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했습니다. F-35 레이더와 비교하면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항목은 더 나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무장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통합. 미국 무기도 장착 가능. 유럽 무기도 장착 가능. 완전 개방형 플랫폼. 개방형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 전투기는 미국 무기만 쓸 수 있어요. 록히드 마틴이 통제하죠. 하지만 우리 전투기는 어떤 무기든 쓸 수 있어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장점이군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무기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어요. 미국한테만 의존 안 해도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블록 3목표. 2027년 시험 비행. 2028년 양산 시작. 2029년 공군 인도. 2030년 수출 시작. 일정이 빠듯해 보이는데요. 압니다. 하지만 해낼 겁니다. 서민규의 눈빛에 확신이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질문했어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미국 엔진 쓰면 편한데요. 서민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허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점심 식사 후 조립 라인을 견학했어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KF-21 동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각 단계마다 작업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한 구석에서 엔지니어들이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1700도 목표는 확실해? 확실해. 이미 실험실에서 달성했어. 문제는 양산이지. 양산 공정도 준비 중이야. 내년 초엔 시작할 수 있어. 냉각 효율은 미국보다 나은 거 맞지? 맞아. 생체 모방 구조 덕분에 30% 높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700도. 미국 최신 엔진도 1650도 수준인데 한국은 1700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각 효율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했어요. 저는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다가왔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껍데기가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만들었고 이제는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었죠. 김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셨군요. 네. 완전히 놀랐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우리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요? 지금은 믿습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조립 라인을 봤어요. 동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만든 엔진이,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한국이 만든 항전 시스템이 들어갈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완전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천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적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사천. 일본은 30년을 잃고도 껍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한국은 15년 남짓한 시간 안에 심장과 뇌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 나은 냉각 효율을 달성했다. 이건 추격이 아니다. 추월이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런던으로 가기 전 이틀을 더 보냈어요. 명동을 걸었고 남산타워에 올랐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국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건 4월 말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어요. 5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알림이 떴어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한국 방산 특별 세션 개최. KF-21 블록 3 수출 대상국 공개 예정. 저는 즉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보스는 스위스였어요. 런던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였죠. 셀린에게 전화했습니다. 다보스 가요? 당연하지. 너도 가는 거 알아. 표 끊었어요. 내일 출발합니다. 나도. 거기서 보자. 다음 날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다보스는 작은 산악 도시였어요. 세계 경제 포럼 기간이라 온 동네가 북적였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포럼 센터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산 세션은 오후 2시였어요. 대형 홀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셀린을 찾았어요.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죠. 사람 많네. 셀린이 말했습니다. 다들 궁금한 거야. 한국이 누구한테 팔 건지. 무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올라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KF-21 블록 3 이미지가 떴어요. 우리는 완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공개합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국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사우디는 60대, 아랍에미리트는 40대 도입 예정입니다. 총액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전통적 무기 시장이었습니다. F-15, F-16, F-35를 사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습니다. 청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성능입니다. KF-21 블록 3은 F-35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가격입니다. F-35 대비 60% 수준입니다. 셋째, 정치적 자유입니다. 우리 전투기는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 이전입니다. 우리는 일부 기술을 고객 국가에 이전할 용의가 있습니다. 청중이 다시 술렁였어요. 미국은 절대 기술 이전을 안 합니다. 블랙박스로 묶어놓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제한한 거예요. 이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방산주 주가 그래프가 나왔어요. 발표 직후 락히드 마틴 주가 4% 하락, 보잉 주가 3% 하락, 노스럽 그루먼 주가 2% 하락.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한국이 미국 독점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청장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미국 전투기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투기도 훌륭합니다. 고객이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세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셀린이 저를 봤습니다. 레오,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충격이야?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일본은 여기서 접었어요. 미국이 공동개발 제안했을 때 일본은 무릎 꿇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갔어요. 미국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개발을 밀고 나가고 이제는 미국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배짱의 차이야. 맞습니다. 배짱의 차이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홀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미국 국무부 한국의 우려 표명. 중동 지역 안보 균형 고려해야. 전투기 수출에 신중한 접근 필요. 미국이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뉴스가 더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 미국 우려에 대응. 독자 주권 강조. 수출 결정은 한국이 내린다. 한국이 미국 압박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일본은 여기서 무너졌는데 한국은 여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셀린과 식사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죠. 레오, 솔직히 말해봐. 지금 기분이 어때? 패배감이에요. 뭐에 대한? 제가 평생 믿어온 질서에 대한 패배감이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핵심 기술은 서구가 준다. 나머지는 따라올 뿐이다. 이런 믿음이요. 그게 무너졌구나.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은 미국 질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질서를 만들었죠. 셀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알아? 20세기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지. 영국은 처음엔 무시했어. 하지만 결국 미국이 세계 중심이 됐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한국이 새로운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어. 미국 독점을 깨고 있고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그걸 못했어요. 왜? 배짱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앞에서 무릎 꿇었으니까요. 한국은 무릎 안 꿇었어. 네. 그게 차이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적었죠.
2026년 5월 20일 다보스. 중동은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다.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 들어왔다. 미국이 압박했지만 한국은 거절했다. 일본은 여기서 무너졌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더 강해졌다. 이제 나는 인정한다. 한국은 미국 질서를 흔드는 주체가 됐다는 것을. 런던으로 돌아온 건 5월 말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죠.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을 하지 못했어요. 보고서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일본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요코하마 외가 아파트로 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FJ 3엔진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열었죠. 한국 TS25 엔진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책상 위에 두 자료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일본 설계도, 오른쪽에는 한국 엔진 자료. 1992년과 2026년. 34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기본 방향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단결정 블레이드, 1600도 이상 작동 온도, 고효율 냉각 시스템, 독자 합금 개발. 일본도 이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 방향으로 갔어요. 차이는 뭘까요? 일본은 설계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은 현실로 완성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낮게 봤다. 한국은 빨리 따라오는 나라지만 진짜 블랙박스는 못 만든다고 생각했다. 미국 허락 없이는 못 넘는 선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 인정하면 일본이 얼마나 빨리 무릎 꿇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인정하면 내가 일본 실패를 변명하며 살아왔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꿈을 한국은 완성했다. 우리가 설계도에 남겨둔 것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다. 우리가 미국 앞에서 무릎 꿇은 자리에서 한국은 일어섰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요코하마 항구가 보였어요. 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레오 군 요코하마에 왔다며? 네. 외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올 수 있나? 할 이야기가 있네. 지금 갈게요. 시도 선생님 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실로 안내하셨죠. 차를 내오셨습니다. 다보스 뉴스 봤네. 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사우디하고 계약했더군. 네. 우리가 30년 전 꿈꿨던 바로 그거야.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 전투기 파는 거. 한국이 해냈더군. 시도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오 군, 자네는 이제 뭘 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시도 선생님이 저를 봤어요. 자네는 젊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우리 세대는 포기했지만 자네 세대는 다르게 할 수 있어. 어떻게요? 진실을 말하게.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한국은 왜 성공했는지, 기술 차이가 아니라 배짱 차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무릎 꿇지 않는 선택이 필요하다. 일본은 기술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다. 배짱이 없어서 졌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다. 배짱이 있어서 이겼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다. 기술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배짱은 선택이다. 7월이 됐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아시아 방산 산업 전망이었죠.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대형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대부분 20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KF21 이야기를 했어요. 1680도 돌파, 독자 엔진 개발, 중동 수출 성공. 그리고 일본 FJ3 이야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거의 성공할 뻔했던 프로젝트.
하지만 미국 압박에 무너진 이야기.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가 설계도에 남겨둔 꿈을 한국은 현실로 완성했다. 차이는 뭘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술이 있었어요.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았죠. 차이는 배짱입니다. 미국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배짱. 우리 길을 가겠다고 버틸 배짱. 한국은 그 배짱이 있었고 우리는 없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째, 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둘째, 과거를 변명하지 마세요. 대신 미래를 준비하세요. 셋째, 기술보다 먼저 배짱을 가지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세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질문을 했죠.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변해야 해요. 미국 눈치 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대가 시작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기다리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2026년 7월 15일 도쿄. 나는 이제 인정한다. 한국이 미국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포기한 꿈을 한국이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가 기술이 아니라 배짱이었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운다. 한국에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 기술보다 먼저 무릎 꿇지 마라.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썼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자료였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부상과 미국 질서의 변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봤어요. 템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외가에서 가져온 FJ 3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외할아버지 손글씨가 있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꿈을 이룰 것이다. 그 누군가가 한국이었구나. 저는 계획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어요. 기술보다 배짱이 먼저라는 것을, 남의 길이 아니라 우리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